앞으로는 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 비트보다는 알트의 상승률이 훨씬 더 크다. 비트코인 최고점이다? 아니에요. 네, 조금 더 갑니다. 도미넌스 약 5% 남짓 더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만 알트코인은 비트보다 더 큰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비트는 떨어지고 이더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알트 불장이 온다는 신호인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일단 좀 김이 빠지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방송 제목 뭐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64.5%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오늘의 주제는요. 사실 갑자기 썸네일이 엄청 촌스러워졌죠. 네, 알고 계시다시피 3년 전에 제가 했던 방송의 썸네일에서 이 부분만 제가 지우고 재탕을 했어요. 갑자기 뭐 짤코 동생 PD가 바뀐 거냐 그런 거 아니고요. 조금 특이한 그리고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과거의 데이터들과 계속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바라보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 도미넌스, 그러니까 지금 화면상에 나오는 46.5%가 아닌 65.5%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요 방송은 3년 전 방송이에요. 2022년의 방송이고요. 그때 도미넌스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알트는 조금 더 떨어질 것이고 비트는 약간만 더 떨어질 것이고 이후에 도미넌스 30% 후반 혹은 40% 초반에서부터는 비트가 상승한다. 이런 방송 내용이었고요. 그때가 이제 비트를 풀매수할 포인트인데 그렇다면 알트는 언제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비트가 한참 상승하고 난 뒤 첫 번째 조정을 맞이하는 그 시점부터 알트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를 먼저 사야 되고 알트를 나중에 사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러니까 2022년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트렌드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분석이라는 거죠. 이때 당시 알트의 언급을 비트보다 알트를 뒤에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지금 도미넌스가 이때보다 약 20%가량 올라서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대응 방법 또는 전략은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이때는 뭐라 그랬다고? 46.5니까 비트는 곧, 그러니까 40% 초반 혹은 30% 후반부터는 상승세로 전환이 될 것이며 알트는 그 뒤에 상승한다.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알트는 지금부터 도미넌스를 현재로부터 약 2배가량 상승시킬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채 5%도 남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는 그 상승률보다 알트코인이 오르는 상승률이 더 큰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가 최고점이다?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그러니까 2022년에 요 46.5를 기반으로 도미넌스 분석을 했을 때와 거의 유사하게 앞으로 조금 더 남았다. 이때는 하락이 조금 더 남았다라는 취지였고 지금은 상승이 조금 더 남았다는 취지예요. 상승이 조금 더 남았지만 앞으로는 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 비트보다는 알트의 상승률이 훨씬 더 크다. 비트코인 최고점이다? 아니에요. 네, 조금 더 갑니다. 도미넌스 약 5% 남짓 더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만 알트코인은 비트보다 더 큰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팔기로 한 기준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 사이에 팔아야겠다라고 예상을 해놓은 범주 안에서 전반기가 아닌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상으로 우리가 팔아야 되는 시점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것 해야 뭐 한 분기 정도 남아있다. 한 3개월 가량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개월 안에 지금 12만 달러니까 20만 달러면 한 60%가량 상승을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60%가량 상승해야 됩니다. 60%가량을 상승하려면 사실 뭐 3개월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여유가 충분히 남아있다.
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이전에 상승 구간에서 보였던 상승률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직전 상승 전환기에서 수직 상승은 없었어요. 그죠? 아주 일시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직 상승 구간은 여기서 요만큼. 그리고 박스권으로 잡아본다면은 요 정도 구간이 되겠네요. 그죠? 가장 가파른 상승, 수직 상승은 사실 뭐 아주 일시적이거나 국지적이거나 아니면은 주로 알트들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두 번째 구간인 이제 일반적인 대상승 박스, 네, 이 구간에서 최고점을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첫 번째 상승에서 최고점을 달성한 구간으로 우리가 분류를 굳이 해본다면 이렇게 레이어 3단계 정도 되겠네요. 명확하게는 사실 여기 레이어 5단계가 실제 최고점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첫 번째 레이어 3단계, 그리고 실질적인 최고점은 레이어 5단계였습니다. 그렇다면 3단계일지 5단계일지 우리가 뭐 싸울 필요 없이 그냥 기준점인 레이어 4단계를 기반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번에 가장 가파른 상승이 다시 한번 발생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최고점은 어디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4단계를 복귀하게 된다면, 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 2, 3, 4, 5예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시간상으로, 그죠? 요 4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매도하기로 결정해 놓은, 매도를 확인할 건데 이때를 넘기지는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 놓은 그 최종 마지노선이 위에서부터 하단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고점을 기록했던 레이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상할 수 있는 기준점, 그러니까 3단계일 수도 있고 5단계일 수도 있는데 그냥 더해서 나눠 평균치를 한번 연산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둘이 만나는 요 지점과 요 때, 여기입니다. 요 지점과 요 때가 아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상 매도 시기와 예상하는 시세이지 않을까라는 기준점이에요. 무조건 여기까지 간다도 아니고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도 아닙니다. 기준점은 있어야 되기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마이너스 오차 범위는 좀 큰 편이죠. 레이어 한 단계. 하지만 레이어 3단계 이 안에서 팔아야 됩니다 보다는 그래도 가운데 기준을 잡아놓고 양쪽으로 오차 범위를 두는 게 조금 더 분석하기에 좀 수월하니까, 이때의 시세가 과연 얼마냐? 이때가 바로 21만 달러입니다. 3억이 조금 안 되네요. 네, 물론 지금 현재 환율을 기반으로 한 계산법이고요. 또 지금 현재의 김프를 기반으로 한 계산법이니까 여기에 플러스마이너스 김프 약 2에서 3%,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현재 환율에 대한 오차 범위, 그러니까 환율 플러스 김프, 이게 이제 오차 범위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대략 예측하기로 뭐 한 2억 7천에서 3억, 한 1,000만 원? 그죠? 3억? 그래, 3억. 2억 7천에서 3억 사이의 값이 우리의 기준점으로 두기에 충분한 수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무조건 간다? 아닙니다.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도의 과도한 매수와 과도한 상승이 발생됐을 경우 대략적으로 기준을 잡아보자면 올해 10월 달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은 대략 2억 후반에서 혹은 3억 초반 정도가 예상이 된다. 뭐 그죠?